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사업용 부동산 전문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운부동산 최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지아 소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무에서 이제 또 뭐 계약의 협상이 되게 많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들 실무에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또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좀 잘 되는 것과 또 잘 안 되는 것들, 이런 거 오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많이 협의를 보는 내용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임대료죠. 네. 매달 내는 그 고정 임대료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이제 조정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은 예를 들면 조금 뭐 빠져 있다든지 그런 곳들 2층에 있다든지 이런 데 비어 있는 시간이 뭐 한 달 이상이었다. 아니면 주변에 이제 시세가 다 하락했는데 여기만 꿋꿋이 이제 계속 월세가 높다. 이런 곳들은 조금 조정을 부탁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월세가 조율되는 게 조금 쉽죠. 네, 그래도 좀 대화가 이제 되죠. 네, 왜냐면 뭐 임대인 입장이 똑같아요. 네. 빨리 이제 거래하고 싶거든요. 네.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잘 안 되는 곳은 정말 이제 저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상관 정말 안 돼요. 예를 들면 정말 중심가에 월세도 괜찮은데 너가 공실이야. 네. 그건 공실일 리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공실이야. 그럼 그거는 이제 진짜 한순간에 거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없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들어오겠다고 경쟁을 붙고 막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핵심 상권 1층은 거래가 이제 막 원활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대료의 절충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명분이 없으면 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 이런 생각이었죠. 나중에 어차피 가져올 돈이니까 그냥 맡겨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목돈을 그렇게 묵혀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셔서 보증금을 조금 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뭐 알겠다 깎아줄게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구조적으로 변경을 약간 주는 거죠. 보증금을 좀 낮추고 임대료를 조금 높이고 아니면 뭐 특약상에 적어서 보증금 일부를 좀 분할을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보증금 대신 원상복구를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특약들을 좀 적거나 아니면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좀 변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깎아주세요 뭐 이런 건 조금 힘들거든요. 깎아주세요가 사실은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시장에서 네. 깎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통했는데 요즘 네. 시대에 막 그냥 깎아주세요는 상대방의 기분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 맞습니다. 말인가 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를 살짝 바꿔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임대료도 이제 인상이 돼야 됩니다. 인상 방식이 있죠. 네. 네, 임대료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연 5% 이내에서 협의사항이에요. 협의사항인데 이것도 이제 올려달라고 막상 말하기도 쉽지 않고 네. 나중에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럼요 하면서 올려주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다는 게 좋아요. 뭐 계약을 할 때 저희 뭐 2, 3년은 이 임대료로 지금 현재 임대료로 고정하고 싶다. 라든지 저희가 요 퍼센테이지 안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다. 뭐 아니면 보증금을 그거보다 월세보다는 보증금으로 넣고 싶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협상을 보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임대인분들도 보면 성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무조건 뭐 5%씩 올려야 된다. 매년 5%씩 올릴 거다. 이렇게 하면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성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뭐 갑자기 계약 테이블에서 알고 있어. 난 1년 뒤에 올릴 거니까 이것보다는 네. 너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더 잘 되시면 네. 저한테 그래도 5%는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좋게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건물주는 편하고 뭐 세입자는 불편하고 이게 아니라 장기간 또 월세 이렇게 임대료를 고정을 해버리면 임대인도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신도 이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네. 건물 가치도 그렇고. 근데 본인만이 계속 똑같은 이제 월세를 받고 있으면 네. 사실 좀 억울하죠. 협의가 안 되는 영역도 많습니다. 이제 임대인의 법적 권리 포기라든지 재산권의 본질을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장기 고정 임대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앞으로 있는 동안 무조건 고정 임대료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너무 불합리하고 서로가 조금 약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재산권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거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임차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불법 건축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건물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임차를 주는 것보다 그냥 공실로 두는 게 나아.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네. 내가 너무 넣고 싶은 업태가 있었어. 네. 그게 들어오겠대. 네.
근데 5년 동결해달래. 네. 어떻습니까? 해주죠. 맞죠? 네. 그렇게 이게 엄청 이제 사람마다 유동적인 거예요. 네, 유동적이기 때문에. 업종별 또 메리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 이제 그걸 또 어필을 또 잘 하면 네. 또 먹힐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좀 상식적인 계약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협의를 한다는 거는 저희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지 로봇으로 뭐 저희가 대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챗GPT가 답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협의를 좀 많이 하다 보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잘 시작되는 얘기도 있고 또 바로 막히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바로 막히는 얘기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이제 남이랑 비교하는 거죠. 네. 다 이렇게 해주던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줘? 뭐 약간 이렇게 야박한 사람으로 갑자기 몰아간다든지 기분이 근데 나쁘죠. 기분이 나쁜데 저한테 안 했는데 기분이 그렇게 한다든지 뭐 네. 아니면은 저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왜 그렇지. 계약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들 그리고 뭐 깎아주시면 바로 할게요. 뭐 이런 말들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기분만 상하게 하는 맞습니다.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협상이 열리는 말, 좀 협의가 좀 잘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네. 지금 조금 비어있는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네. 그건 저희의 역할이죠 사실. 이 임차인을 받게 되면 조금 더 공시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초기에 아무래도 임차인이 창업비용 많이 들다 보니까 네. 리스크가 조금 있는데 조금만 조건을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조금 숙이고 들어가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진짜 안정적인 임차인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임대인이 네. 사실 원하는 답변이에요. 맞습니다. 그 네. 사람이 원하는 답 정해져 있고 네. 나는 그 답을 하면 돼.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그 말을 기술이 아니고 상대가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을 네, 맞죠.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임대인도 뭔가 깎아주세요 보다 싫어가 아니라 저렇게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런 부분에 이만큼 해보자. 아니면 조금 내가 이래서 이런데라고 분명히 맞죠. 어느 협의 맞죠. 지점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이제 권리를 깎으려고 하지 않고 임차인의 이제 리스크를 조금 조정한다라는 게 저희 사실 사무실의 목적 아닙니까? 그쵸. 네,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가 계약 협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석소장을 보면서 말을 잘해서 협상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석소장은 이제 2안, 3안, 4안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잘 짜는 거죠. 네. 이게 칼 넣었다가 안 되면 살짝 빼고 다른 칼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계속 뭔가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건데 협상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계약에 그래도 문턱에 도달했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이득도 중요하지만 서로 좀 양보를 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계약 테이블에 앉는 게 또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같이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처음부터 너무 누군가한테는 불리하지 않은 네. 협상으로 시작하는 게 협상이 잘 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더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까? 조금 이제 뭐 저는 재미가 별로 없는데 근데 실무적으로 너무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중요하죠. 이거 네.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데 알면서 사실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는 저는 이제 악의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뭐 알면서도 그렇게 말이 나가지 않는 경우 네.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중개사분들도 임대인분들도 상처받지 말고 네. 현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뭐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네.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답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석소장이 열심히 대답해 주시니까 요즘 안 했어요. 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